안녕하세요, 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컨베이어 한 덩어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꽤나 많은 설명을 드린 거예요. PLC는 릴레이의 시퀀스 회로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릴레이를 자세히 배워봤고요. PLC답게 릴레이의 A 접점, B 접점의 조합으로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또한 2021년답게 자기유지는 남발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장비의 모듈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기에 지금 컨베이어 5덩어리를 모듈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 위해 각 컨베이어의 모듈을 구분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강조를 했던 것이 프로그램을 스텝으로 만드는 것이 좋기에 신호등으로 예제를 만들어 스텝 제어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죠. 오늘은 이 스텝 제어를 컨베이어에 적용해 보기 위해 간단하게 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그림을 그려야 하니 귀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매뉴얼에 넣기 위해 플로우를 만드는 순서로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플로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플로우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컨베이어에 대한 동작을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재를 입고하는 동작을 정의해 볼 겁니다. 인풋 컨베이어라고 이름을 정해 볼게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0번 스텝에서는 10번 스텝으로 바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스텝에서는 보통 초기화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 좋긴 한데 여기서는 굳이 초기화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 우선 항시 100번 스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스텝에서는 입고를 기다릴게요. 자재가 감지가 되면 200번 스텝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자재 감지 없이 인풋 스위치가 눌리면 110번으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스텝에서는 모터를 구동해 볼게요. 이 스텝에서 모터가 구동되다가 자재가 감지가 되면 마찬가지로 200번 스텝으로 넘기겠습니다. 근데 만약 모터를 구동하면서 10초 동안 자재가 감지되지 않으면 100번 스텝으로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아마 100번 스텝에서 다시 인풋 스위치가 눌리기를 기다리거나 자재가 감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지요. 여기까지가 반입에 대한 플로우 혹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이제 셔틀 컨베이어로 넘기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200번 스텝부터 시작할 내용인데요. 지난번 설명했던 PIO 내용 기억하시나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컨베이어에서 로드 리퀘스트 혹은 언로드 리퀘스트를 ON 하면 셔틀 컨베이어에서 트랜스퍼 리퀘스트를 ON 하고 다시 컨베이어에서 레디를 ON 하면 셔틀 컨베이어에서 비즈를 ON 하고 서로 컨베이어 모터를 구동할 겁니다. 모든 동작이 완료가 되면 컴플리트를 하고 서로의 통신을 멈추게 되죠. 이 내용에 대한 플로우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200번 스텝에서 언로드 리퀘스트를 ON 하고 210번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0번 스텝에서는 TR 리퀘스트 신호가 오면 220번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0번 스텝에서는 레디 신호를 ON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번 스텝으로 넘어가서 230번 스텝에서는 비지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비지 신호가 ON이 되면 240번 스텝에서는 모터를 구동하고
컴플리트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240번 스텝에서는 컴플리트 신호가 올 때까지 모터를 구동하게 될 텐데요. 각 스텝들마다 타임아웃 알람 같은 것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꼬여서 컴플릿을 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서 멈춰버리는 현상이 나올 테니까요. 어쨌든 240번 스텝에서 컴플리트 신호를 받으면 250번 스텝으로 이동 후 250번 스텝에서는 컴플리트 신호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리트가 오프가 되면 초기화해서 100번 스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베이어 동작은 100번 스텝에서 다시 자제 혹은 인풋 스위치를 기다리는 상태가 될 겁니다. 지금 이러한 PIO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PIO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집중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의를 해두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매뉴얼 모드일 때는 스텝을 무조건 초기화할게요. 이것도 한번 제대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은 매뉴얼 모드가 되면 스텝을 무조건 0번 스텝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펑션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 펑션은 두 개의 수가 같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펑션입니다. 0과 D211의 값이 같지 않으면 ON이 되는 펑션이지요. 또 이 펑션은 값을 복사하는 펑션입니다. D211에 0을 복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토 모드가 되면 10번 스텝으로 갔다가 다시 100번 스텝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번 스텝에서 초기화 동작들을 구현해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마땅히 생각나는 초기화 동작이 없군요. 그냥 100번 스텝으로 넘기겠습니다. (100번) 스텝에서는 자재가 감지가 되면 200번 스텝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센서에 대한 접점입니다. 또 자재 감지 없이 입고 버튼이 눌리면 210번 스텝으로 넘기겠습니다. 110번 스텝에서는 모터를 구동할 건데요. 여기서 바로 구동시키지 않고 아래에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센서가 감지가 되면 200번 스텝으로 넘기겠습니다. 만약 10초 동안 자재 감지가 없다면 초기화를 위해서 타이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타이머 접점이 들어오면 100번 스텝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반입에 대한 동작이고 PIO 통신을 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번 스텝부터의 PIO 부분은 조금 어려웠었죠. (200번) 스텝에서는 언로드 리퀘스트를 키면서 210번 스텝으로 넘어갔고요. 210번 스텝에서는 TR 리퀘스트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TR 리퀘스트 신호가 감지되면 220번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이때 자재가 없어지면 알람을 내던가 초기화를 하는 동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알람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으니
초기화를 시켜보도록 하지요. (220번) 스텝에서는 레디 신호를 ON하고 230번 스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230번 스텝에서는 BG 신호를 기다려 볼게요. BG 신호가 들어오면 240번 스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240번 스텝에서는 컴플릿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컴플리트 신호가 들어오면 250번 스텝으로 이동할 건데요. 컴플리트 신호 말고 이전에 켜졌던 신호들이 꺼져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250번 스텝에서는 컴플리트가 꺼졌는지를 기다렸다가 100번 스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플로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부 만들었는데요. 아직 만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업로드 리퀘스트와 레디 신호를 켜주는 부분을 말로만 하고 실제 켜주는 부분이 없었죠. 이렇게 특정 스텝 동안 업로드 리퀘스트를 켜주고 또 정해진 스텝 동안은 레디 신호를 켜주고 해야 해서 이렇게 스텝으로 구분해서 200번 스텝부터 240번 스텝까지는 업로드 리퀘스트를 켜주고 220번부터 250번까지는 레디를 켜주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터 구동은 110번 스텝과 240번 스텝에서 모터의 역방향으로 회전하게 했습니다. M33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풋에 P33과 연결되어 있어서 모터가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 스텝 넘기는 부분을 전부 막겠습니다. LS 산전에서 제공하는 상시온이라고 하는 특수 접점을 제공하는데요. F99를 사용합니다. 이 F99를 사용해서 전부 막아두겠습니다. 스텝 넘기는 부분을 왜 이렇게 막아두었냐면 실제로 구동을 해보면 특히 PIO 같은 신호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신호가 정확하게 왔다 갔다 했는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 의도와 맞게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되었고 구동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실제 동작을 하면서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카메라 준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라 실제 동작하는 것을 보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다음번엔 더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꽤 머리가 아픈 작업이었죠. 실제로 PLC는 어렵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은 꽤나 머리 아픈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면 디버깅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요. 지금 만들어 본 방식으로 계속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아웃풋과 버퍼 컨베이어, 셔틀 컨베이어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버 모터가 들어가고 데이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좋은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깨비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